1953년 늦가을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김영희가 태어났습니다. 마을 어귀엔 늘 안개가 자욱했고 초가지붕 처마 끝에선 빗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영희네 집도 그랬습니다. 낡은 기와 몇 장이 겨우 비를 막아주는 작은 집이었지요. 아버지는 마당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30을 조금 넘긴 나이였지만 얼굴엔 이미 주름이 깊었습니다. 젊은 시절 앓았던 병 때문이었지요. 몸이 약해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빈자리는 어머니가 채웠습니다. 여보, 밭에 좀 나가주시오. 어머니가 부엌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아버지는 마을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집에 돌아올 때면 비틀거렸고 어머니는 말없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어린 영희는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영희가 6살이 되던 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듬해엔 또 한 명이 태어났지요. 집안은 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쌀독은 늘 바닥을 드러냈고 어머니는 보리와 콩을 섞어 밥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장녀로서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영희야, 동생들 좀 봐라. 아침부터 밭에 나가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영희는 등에 동생을 업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9살 소녀의 어깨는 아직 가냘펐지만 그 위에 놓인 짐은 무거웠습니다. 동생들은 배고파 울어댔고 영희는 찬물에 설탕을 타서 먹였습니다. 설탕도 없을 땐 소금물을 먹였지요. 아버지는 그런 집안 사정에 무심했습니다.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고 가끔 화를 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목소리를 높였지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고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은 날 마당에 앉아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봐라. 네, 아버지. 아버지는 영희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거친 손으로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담배 냄새가 났지만 그 손길은 따스했습니다. 우리 큰딸 고생이 많구나. 그 한마디에 영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구나. 자신이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걸. 영희는 그날의 따스함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영희는 12살이 되었고 학교에 다니는 대신 집안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동생들은 넷으로 늘었고 집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어갔습니다. 영희는 밭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 다짐은 단단했습니다. 가난도 무심한 남편도 끝없는 고생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어린 나이에 인생의 방향을 정했지요. 그해 겨울 아버지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거친 기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오? 괜찮아. 담배만 좀 줄이면 돼.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아버지의 얼굴빛이,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지요. 영희는 그날 밤 방문 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로워 보였지요. 영희가 16이 되던 해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어머니에게 마을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주막 앞에서 피를 토했다고 했지요.
영희는 어머니를 따라 뛰어갔습니다. 주막 마루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어머니가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업고 읍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집에 남아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어린 것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었고 영희는 그들을 달래며 밤을 지새웠지요. 사흘 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폐암이래.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여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43세 나이였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주었고 친척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영희는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었는데 낯설었습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집안에 남긴 게 뭐가 있나? 빚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술값으로 다 날렸지. 가족도 생각 안 하고. 큰 고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친척들이 떠나고 집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담배 연기도 술 냄새도 기침 소리도 사라졌지요. 하지만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밭일을 더 많이 했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동생들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먼 존재였으니까요. 영희만이 가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마당에서 자신을 무릎에 앉히던 그날을, 따스하게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을 기억했지요. 하지만 그 기억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작은 삼촌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애들 학교는 보내고 계십니까? 큰애는 그만뒀습니다. 집안일 도와야 해서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글을 읽어야지. 작은 삼촌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놓지는 않았지요. 영희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도 먹여야 하고 어머니도 도와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영희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립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표정을 알 수 없었지요. 글쎄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각자 다르다는 것을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평생의 짐이었고 동생들에게는 흐릿한 그림자였습니다. 영희에게만 따스한 순간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따스함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아버지를 지워가고 있었으니까요. 영희는 그 기억을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 거야. 세월이 흘러 영희는 23세 결혼했습니다. 성실한 남편을 만났고 아이 셋을 낳아 키웠지요. 동생들도 모두 장성해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는 칠순을 넘기셨고 명절이면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명절 저녁상을 치우고 나면 어김없이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지요. 아버지는 정말 무책임했어. 둘째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술값으로 다 날리고 우리 학교도 못 보내고. 셋째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고생을 어찌 다 말하겠니? 밭일에 애들 키우고 그이는 술만 마시고.
사위와 며느리들도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희는 그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사실인데. 내 아버지가 뭘 해줬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자신을 쳐다봤고 남편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저녁이 되면 아버지 흉보기가 시작됐지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잖아. 담배하고 술만 달고 살았지. 그럴 때마다 영희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마당에 나가 바람을 쐬었지요. 하지만 그 말들은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영희의 큰딸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분이었어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무책임했지만 가끔은 따스했던 아버지를, 가난했지만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했던 그 사람을요. 글쎄다. 영희는 어머니처럼 짧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았지만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억이라고 하지만 자식에게는 수치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명절, 영희는 일부러 일찍 집에 갔습니다. 동생들이 오기 전에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지요. 어머니, 명절 때마다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손주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인데 뭐. 어머니는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말하는 건 내 아버지 편을 드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예상대로 같은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까지 거들었지요. 장인어른이 그러셨다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영희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반드시 말하겠다고. 이 반복을 끝내야 한다고. 비록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마음만큼은 지켜야 한다고요. 거실에서 여전히 아버지 흉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면서 오늘 할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침착하게 조용히 말하자.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오셨고 동생들이 뒤따랐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영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동생들의 편안한 표정, 손주들의 맑은 눈.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둘째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아버지 생각하세요? 생각은 무슨. 그 사람 생각하면 화만 나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셋째가 거들었습니다.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왜 그래, 언니? 둘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흉만 봅니다.
그게 추억입니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아버지한테 좋은 기억이라도 있어? 셋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지도 않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책임했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영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압니다. 평생 힘들게 사셨지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럼 언니는 아버지가 좋았어? 둘째가 따졌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며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영희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듣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만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까?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동생들은 서로를 쳐다봤지요. 한참 후 막내 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둘째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같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아버지 욕하는 거. 막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한은 어쩌니. 한을 푸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명절마다 손주들 앞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우리 다 압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지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예전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한 번은 장에 가서 엿싸오셨잖아요. 우리 몰래. 그랬지. 언니한테만 줬지만. 둘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영희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영희가 72이 되던 해봄, 큰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지요. 식사를 마치고 손주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외증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외증조 할아버지도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하셨다고. 그분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싶어요.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 저녁 영희는 어머니와 단둘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매화꽃 향기가 퍼졌지요. 영희야, 내 어머니, 내 말이 맞았다. 내가 너무 한만 품고 살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아버지한테도 좋은 면이 있었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했고 가끔은 꽃도 꺾어다 줬지. 어머니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걸 잊고 살았다. 아니, 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구나. 영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스했습니다. 이듬해 설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흉보기는 아니었지요. 아버지가 한 번은 내 생일을 기억하셨어.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어머니한테 부탁했지. 막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기억나. 아버지가 마당에 그네를 만들어주셨잖아. 낡은 밧줄이었지만. 둘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결혼 첫날 밤에 말했어. 평생 날 지키겠다고. 못 지켰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야. 영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외증조 할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들었지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영희는 손주들을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길이었지요. 할머니, 외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작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단다. 하지만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했지. 할머니는 외증조 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글쎄다. 사랑보다는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 할까? 영희는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몸이 약했고 가난했고 가족을 책임지는 게 버거웠겠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야. 손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려 애썼다는 걸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영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도 재산도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며 나는 더 강해졌다. 아버지의 부족함이 내게 방향을 알려줬고 아버지의 따스함이 내게 희망을 줬다. 이제는 안다. 상처도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걸. 다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영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가족의 흉보기는 추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이야기는 진짜 추억이 됩니다. 영희는 그걸 평생에 걸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손주들에게 물려줄 차례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랑은 때로 서툴다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고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